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741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1일 차고요. 오늘은 성공은 당신 것 136페이지예요. 네,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 일본식 기업 구조와 사업 방식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연구합니다. 예전에 연구했어요. 지금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일본이 잘 나갈 때, 선진국으로 막 나갈 때,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막 이래 들어섰는데, 네, 그때 일본이 잘 나갈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빨리 재기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공동체로서 일본 국민들은 성공했습니다. 국가로서도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본에 일어났을까요? 일본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자인했습니다. 고통스럽다고 털어놓되 엄살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털어놓되 엄살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본인들이 몹시 쓰라리지만 중대한 교훈을 얻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직면하려는 의지. 이를 악물고, 그러니까 고통을 직면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직면하려고 하는 의지가 엄청 중요하죠.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는 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하든 행복해야 하든 이 경험을 하잖아요. 행복도 경험이고 성공도 아, 뭔가 달려가다가 부딪혀서 안 되거나 되거나 하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 전체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는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고통을 직면하려는 그 의지가 있느냐. 이번에는 방향을 다르게 정렬한 진실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쓰라린 교훈을 간직하여 재기에 활용하는 의지가 필수적인 역할이었습니다. 필수적인 역할이었대. 재기를 활용하려는 의지. 내가 뭔가 실수를 했더라도 다시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했을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 또 도전하는 거. 네, 그런 의지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다른 원칙을 따랐습니다. 다른 원칙. 자만심이 아니라, 내가 최고야 하는 자만심이 아니라 탁월함에 헌신했습니다. 탁월함에 헌신했대요. 탁월함에. 그러니까 고통을 직면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거에 이제 할 말이 많죠. 왜냐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식 아카데미 수업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왜 이런 경험을 하지? 왜 경험할까요? 내 믿음에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 내 믿음에서는 또 뭐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이 마음이 자체가 그냥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두려움을 근거로 해가지고 욕망과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내가 왜 경험하고 왜 이런가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굳이 고통스럽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스러운 게 아주 그 익숙해져 있는 게 나란 말이에요. 이 고통을 직면해서 왜 그런지를 직면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편안한 거. 그게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거죠. 의지가. 근데 그렇게 빠져나와서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진짜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제 내면을 자꾸 들여다보고, 이제 들여다본다고 해서 이 내장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하는 짓을 제가 이제 보죠. 이렇게. 어제도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신기한 거를 제가 이제 아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건강 관련돼서는 나는 똑똑하지가 않아.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는 그닥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그전 주 토요일 날 건강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전 주는 1시간.
저번 주는 한 2시간 정도 해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제가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제 자신 내면에 깊이 있는 그 두려움은 있는데 이걸 들으면서 점점 그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강의라든지 여러분들 누군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 자신감을 이렇게 회복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내 스스로 하기보다는 더 뭔가 에너지가 다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의식이 다른 사람 그런 분들의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내가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스스로 내면도 또 봐야 돼요. 그러면 들을 때는 좋았다가 안 들으면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아직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막 35, 55번, 35에서 55번인데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 강의를 또 이제 해석을 해서 또 통역을 해가지고 또 주시는데 내용을 봐도 야, 이 완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놓으신 거, 그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식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그 달라지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 강의를 계속 들으면서 건강 관련돼서 되게 자신이 생겼어요. 원래 제가 그 건강 파트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을 이제 이렇게 제 건강을 재는 그 기계가 있잖아요. 양자기를 하루에 3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혼자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을 그냥 근데 거기에 제가 뭐냐면 나는 내 숙제가 3명이야 라고 이제 그냥 결정을 하고 결과에 대한 거를 보잖아요.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신이 주시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과정을 나는 그냥 3번을 즐겁게 그냥 숙제를 하는 개념으로 편안하게 욕망을 빼고 해야지 하고 딱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미용실을 갔거든요. 미용실을 가서 여기서 미용실 원장님이랑 실장님이랑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있었는데 머리 파마를 막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중간에 남자분 3분이 막 우르르 들어왔어요. 머리를 커트를 하고 막 이런다고 들어오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동호회가 있었나 봐요. 동호회 모임이. 그러니까 목발을 다 짚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이든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파마를 하면서 가만히 저만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딱 들어오셨는데 이제 테니스 선수들인가 봐요. 장애인인데. 그 동호회에서 모임이 있다가 그중에 한 형님이 나 머리 자르러 간다. 그러니까 우르르 2명이 따라와서 3명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제가 두려움을 느낄 때 미세한 에너지, 두려움, 우리가 이게 의식 에너지잖아요. 에너지의 이 파장이 있다고, 파동이. 우리가 지금 무디게 안 보고 안 느낄 뿐이지, 무디게 안 보니까 안 느낄 뿐이지, 이게 이 파동이 있거든요, 에너지가. 그 파동이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그 파동에서 샤리한 그 두려움을 제가 느낄 때 등줄기에서 샤리한 그 느낌이 있어요. 몸살기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목이 막 안 좋았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뭔가 딱 두려움이 느꼈을 때 저번 주 일요일에도 막 38점 몇 도로 열이 오르면 두려움이 샥 느끼는데 이게 막 쫙 올라갈 때 막 몸살기가 오고 열이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강하게 느낄 때. 그랬다가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두려움을 이제 버려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찾고 나서는 지금 이제 급속도로 이제 목소리가 좋아진 거거든요. 지금 이제 병원 약은 받아도 약도 안 먹고 그러는데 어제도 쎄한 게 느껴지는 거 가만히 앉아서 머리 하다가 그래갖고 얘가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제가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 욕망이 생길 때 동시에 두려움이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 저 사람들 양자기 재면 좋겠는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움이 막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이렇게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바라는 마음이 욕망이 들어오는 동시에 두려움이 그냥 같이 움직이는 저 사람들 재면 좋겠다 하면서 그거 쳐다본다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하고 있다가 근데 사람들이 왜 장애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막 그 뭔가 자기 자신을 막 되게 자신감이 없이 막 이렇게 그런 뭔가 이제 아픔은 있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이제 사고가 나서 그런 건지 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상황들을. 근데 뭔가 이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밝더라고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밝으면서 뭔가 막 활기가 좀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뭐 여행을 해외 여행을 가서 한 달 있다 온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가정도 있고 막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활기도 있고 막 그런데 저 사람들 하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 그냥 두려움이 짤짤짤짤짤짤짤. 제가 얘가 왜 이러나 이거 쳐다보면서 이게 그때 빨리 각성하고 알아차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면은 또 하면 되는데 뭐 그분들도 뭐 머리를 깎고 있었고 저도 이제 뭐 파마를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이러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데 두려움이 싹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내가 움직이고 있는 이 나의 의식의 상태를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아유 뭐 원래 하던 것만 하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제가 파마하고 뭐 하는 동안에는 세 분 다 커트를 하고 이제 샥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편안하게 또 이제 이제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이제 제 목표는 숙제를 다 하는 것. 결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나는 했는데 안 그러니까 하지도 않아 놓고 결과만 보일까 봐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팀들한테 이렇게 올리는 걸 안 올려요. 제가 안 올리는데 어쨌든 제가 하기로 그냥 편안하게 하기로 마음먹은 요쪽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제 요쪽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즐겁게 행위하는 거,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관찰자 입장에서 제가 저를 자꾸 보다 보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는 동시에 그냥 두려움이 샤르르 있는 걸 제가 또 본 거예요. 이게 수시로 이렇구나. 이거를 수시로 완전히 이 마음이 완전 의식이라는 거에 벗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계속 두려움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겠구나라는 걸 어제 또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신념을 찾아서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분노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서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고 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겉에서는 하지만 내 내면에서 진짜 직면하고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의식 아카데미에는 과거에 경험했던 거를 토대로 지금 느끼는 게 과거에 경험했던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또 있어서 그게 영향을 계속 어릴 때 과거에 있었던 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어제 잠깐 이제 우리 그 아들을 잠깐 봤는데 어떤 친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최 씨도 싫어하고 최 씨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싫어하는데 여자도 좀 싫어하더라라는 거예요. 뭔가 싫어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생긴 게 최 씨라는 게 뭔지 알겠어요? 어떤 아픔이 상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뭔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뭔가 그 얘기해라. 이거 공부하게 해라. 그러니까 최 씨에 대해서 싫어하니까 선생님이 최 씨라서 안 들을까 봐 거절당할까 봐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제가 뭘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근데 그게 최 씨가 뭔 죄예요. 본인이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뭐 아픈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했던 게 최 씨였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최 씨가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에. 최 씨하고는 제 옆방에 여기도 최 씨인데 여기 최 씨는 얼마나 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둥글한데요. 이 옆에 최 씨는 둥글둥글하거든요. 그냥 공이 굴러가듯이 굴러가고 그냥 둥글둥글둥글한데 그러니까 최 씨라고 다가 아니라 최 씨라는 어떤 사건이 생기면서 믿음이 생겼죠. 이런 사람은 안 돼. 그게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생긴 것들. 엄마, 아빠,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돼서 자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을. 그러니까 그 경험들을
찾아서 왜 그런 건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것과 과거에 일어난 것을 짝을 맞춰보면 과거에 어떤 경험했던 게 내 믿음에 의해서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믿음을 재맥락을 하는 거죠. 재맥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재해석을 해야 믿음이 버려지는 거고 너는 막 나를 상처 주고 내가 무시당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면 이게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게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내 내면에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내면에 직면해서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재맥락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 그러다 보면 이 마음을 파헤쳐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왜 그럴까? 내 마음이 왜 그럴까를 보고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도 그 이제 그 사장님도 알고 이제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사람들하고 많이 있는 걸 좋아한대요. 그런데 누군가랑 같이 조금만 있으면 막 싸우고 돌아오고 싸우고 돌아오고 어디를 또 뭐 여수를 갔다가 싸우고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손절하고 돌아오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상처가 되게 많은 친구죠. 그래서 그걸 듣게 해야 되는데 또 두려움이 있나 봐요. 저희 아들이 거절당할까 봐. 최씨라서 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내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자꾸 이 두려움에 대한 거가 제가 어쨌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바라는 마음이 올라오는 동시에 두려움을 샥 느끼고 있는 저의 이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제 고통을 막 느끼고 있는 제 마음이 아닌데 마음이 의식에서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관찰자 입장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살짝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자만심이 아니라 탁월함에 헌신한다. 나의 원래 본체, 본성에 대한 탁월함에 이제 어떤 헌신하는 것이 내 몸과 마음을 그냥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진짜 조건 없는 수용할 수 있는 거, 용기를 내어야 되고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흔들림이 없고 그다음에 진짜 자발성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발적으로만 움직여도 자발적으로만 움직여도 그래도 요새 어떤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어머 여기는 공부했다더니 왜 이렇게 그냥 자발성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그러는데 그래도 자발성으로 막 움직여 주시는 그런 분들이 팀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굉장히 바뀌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어쨌든 그 결과로 이제 일본인 하면 탁월함이나 디테일 완성을 위한 헌신이 떠오를 정도가 되었고 예전에 그랬었어요. 일본인들 하면 탁월하고 디테일에 대한 완성. 그쵸. 예전에 그랬었는데 이는 그랬었어요. 이는 제품의 신뢰성을 주거나 교체 부품을 공급하는 데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의 디자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을 정말로 개선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바꾼다는 건 뭐야? 그 제품의 품질을 정말로 개선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기존의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려는 속임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품을 구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뭔가 부품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거. 사실 그렇잖아요. 휴대폰도 우리 이제 인식이 들어왔어요. 처음에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망가져? 이러다가 이제 인식이 들어왔죠. 2년 이상은 못 쓴다라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배터리가 2년 정도밖에 수명을 짧게 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상황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아마 세상이 바뀔 때 바뀔 거예요. 속임수를 그래도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인 기업에서는 차후에는 또 다른 또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차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좋은 차들은 진짜 오랫동안 그 디자인을 꽉 끝까지 이렇게 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바꾸고 부품이 사라지고 막 이래 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왔다 내 믿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있어야 남도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믿지 못하면 그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외부의 세상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외부의 세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죠. 제가 돈 하면 남편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못 믿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못 믿어요. 잘 모아요. 저보다 잘 모으고 잘 저기 해요. 근데 저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한 돈에 관련된 거, 저 사람은 이제 못 믿는다고 하니까 그 돈에 대한 못 믿는 그 마음이 저잖아요. 제가 돈에 대한 그 믿음이 약했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행위일 뿐인데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결정 지은 거는 나잖아요. 그게 나죠. 이게 돈에 대한 믿음이 되게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돈에 대한 믿음 체계를 엄마를 보고 맨날 그 싸우고 아빠가 막 그냥 분노를 표출하고 술을 드시면서 했었던 그런 돈이 없어갖고 둘이 막 어릴 때 아빠도 어릴 때 상처 때문에 엄마한테 분노를 표출했던 건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이제 가져왔던 것들 내 믿음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내 믿음으로 다 가져왔던 거를 또 외부에서 또 보면서 어릴 때 벌써 세팅이 됐잖아요.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 보면서 또 내가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 저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본 믿음이 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에 관련돼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돈에 관련돼서 믿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내 것이고 그쵸? 저 사람이 어떻게 했던 뭐든 글을 보고 해석하는 그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 도둑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돈에 대한 신념도 거기 들어갔을 것 같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참 그 아파트에 보면 밑에 동그랗게 돼서 구멍 뚫려가지고 우유 집어넣는 요만한 공간이 요만하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만들잖아요. 아주 도둑놈들이 그거 열어놓으면 그 카메라가 탁 해가 뭐 이렇게 해서 열쇠를 연다 그래서 그걸 지금 안 만드는데 옛날에 그거 만들었었거든요. 너무 웃긴 게 그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때는 제가 5층에 살고 엄마가 옆 라인에 1층에 살았는데 제가 그런 거야. 미녀가 엄마 할머니 집에 갔으니까 학교 갔다 오면 할머니 집으로 와. 그러고 겉에다 메모를 붙여놓은 거예요. 나 집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이게 붙여놓고 간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막 카톡이나 이런 게 이렇게 되지만 애가 지금 32살이니까 뭐 8살, 9살 정도 됐을 때, 이쪽에 살 때니까 9살 정도 됐겠다. 그쵸? 초등학교 2학년 정도? 그러니까 한 십몇 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이죠. 그때 그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해놨는데 갔는데 나중에 이제 도둑을 맞은 거예요. 그때가 5월 8일 날 경로당에서 막 이제 그 잔치하고 막 사람들이 막 경로당에 모여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식사 이제 대접하고 아파트에서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도둑을 맞았는데 나중에 도둑 맞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나서 집안에 있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큰 돈은 아닌데 집에 이렇게 올림픽 경기 때 이렇게 갖고 왔던 그 주화 있잖아요. 막 이런 거랑 이런 걸 다 이제 그때 막 다 없어지고 막 그랬는데 돈 있잖아요.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없어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 아들이 요걸 보고 이제 호기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밑에 있잖아요. 우유 넣는 그 통에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얘가. 엄마 진짜 없나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열쇠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열쇠 옛날에 열쇠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거 어떤 아저씨들이 집에 있더라는 거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안 들어가고 그냥 왔으니 다행이지 보고 나서 봤는데 이제 이렇게 막 훔쳐가는 거 이제 막 그런 것들을 또 본 게 기억이 나네요. 그것도 뭔가 이제 사라지는 거, 자기가 봤는데 사라지는 걸 자기가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 그래서 봤는데 왜 말 안 했냐고. 그때 봤으면 말했으면 잡았을 텐데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사소한 것들,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느낌이나 감정들이 다 있어요. 그게 근원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다 사건. 오늘도 일어나는 일,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내가 나를 잘 봤을 때, 아, 내가 어떤 것들을 느끼는 이 감정들, 내 생각과 감정들, 느낌들을 봐서 근원적인 거를 그 전에도 이 느낌을 또 느꼈다는 거. 그거 느낀 것을 또 찾아서 자꾸 끊임없이 재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마음이 왜 이러고 있는지 점점 마음을 보고 우리 원래 본체에 마음에도 의식이 있지만 낮은 200 이하에 흐르는 그 낮은 의식이 그러니까 힘이 약한 의식 힘이 약한 거예요. 파워를 쓰면 힘이 강하고 포스로 하면 에너지가 약하잖아요. 힘의 강도, 사랑의 강도. 네, 그 힘의 밝기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끊임없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사건에서도 이 뭔가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이 생각이 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념을 찾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인식에서 그들의 진심과 사리에 맞게 일하려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세상 누구도 그런 과거를 다시 겪고 싶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훈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웁니다. 일본은 매우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일본은 과거에서 회복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파워가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일본에 그렇죠? 이전에 일본은 포스를 통해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포스가 실패하는 것은 포스는 파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은 포스에 해당합니다. 군사력. 힘으로 하는 거는 포스에 해당되는 거죠. 엄청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일본은 오히려 약했습니다. 군사력은 힘으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일본 국민들은 가공할 적수였습니다. 정글에서 백병전 중인 일본 전사는 제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들 개개인의 헌신에는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는 경의를 표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카미카제 특공대가 비행기체로 곧바로 전함에 날아들어 전함을 폭파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가미카제가 일본의 광신도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미카제의 파워는 그들의 원칙에 헌신한 데서 나왔습니다. 완전 특공대 얘기예요. 특공대에서 이제 헌신하는 부분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관찰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관찰하기보다 남이 보이죠? 남을 보고 해석하는 것도 모두 다 나다. 그쵸? 저 사람 보고 해석하는 게 모두 다 나더라고요. 저도 왔다 갔다는 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해서 왜 그런 거지 한번 파헤치시면서요. 나를 관찰하고 내가 그 생각하는 거에서 진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거에서도 다 벗어나야 되고요. 신념을 내려놓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그 길로 함께 가자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용서가 해제 시켜주시고